함부로 먹지 마세요. 이 5가지 식품에는 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1mg만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림. 요즘 날씨가 더워서 왕 이모는 입맛을 돋우려고 차가운 흑버섯 요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어젯밤에 요리한 흑버섯이 불려서 남아있었기에 왕 이모는 흑버섯을 데쳐 양념을 조금 넣고 흰죽과 함께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그 결과 정오 무렵 왕 이모는 10번도 넘게 토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장염이니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기도 힘들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족들은 그녀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진찰 결과 의사는 그녀의 간 기능 지수가 정상 수치보다 수십 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위독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신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힘겨운 구조 끝에 박 고모는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식중독 사례는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숨겨진 함정이 있는 식재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 자체는 유독하지 않지만 박테리아 오염으로 인해 쉽게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말린 검은 버섯을 너무 오래, 특히 따뜻한 환경에서 불려두면 슈도모나스 코코베네난스, 수더모너즈 코커버네넌즈와 같은 박테리아가 번식합니다. 그 대사산물인 푸모니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섭취하면 왕 이모의 경우처럼 간부전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혈액투석을 통해서만 독소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이 1mg에 달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현재 효과적인 해독제는 없습니다. 또한 목이버섯을 장기간 담가두면 다른 병원성 박테리아가 쉽게 유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박테리아는 요리 과정에서 완전히 죽이기 어렵고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는 검은 곰팡이를 약 2시간 정도 담가두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건조된 검은 버섯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린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세요. 보관해야 할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검은 버섯은 불린 후 완전히 데쳐 조리해야 합니다. 끓는 물에 2분간 데치거나 5분 이상 쪄서 드세요. 담근 후 곰팡이 표면에 점액이나 냄새가 나면 박테리아가 대량으로 증식한 것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말린 데이릴리, 황금 바늘 채소라고도 함,는 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다재다능하고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데이릴리는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코리친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인체에 들어가면 세포 분열을 파괴하고 여러 장기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신선한 데이릴리 50에서 100g만 섭취해도 중독될 수 있는데 이는 0.1에서 0.2mg의 코리친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섭취량이 3에서 20mg, 신선한 채소 수 kg 정도에 달하면 직접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독 후 4시간 이내에 인후 건조, 심기항진, 가슴 답답함, 메스꺼움 및 구토, 심한 발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뇨, 혈변, 신부전, 혼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릴리 중독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생데이릴리보다는 말린 데이릴리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데이릴리는 대부분 해독되었으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선한 데이릴리를 드시고 싶다면 조리 전에 완전히 해독해야 합니다. 코리친은 물에 잘 녹고 고온에서 분해될 수 있으므로 신선한 데이릴리를 드시기 전에 물에 2에서 3분간 데친 후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중간에 한번 물을 갈아주세요. 여름철 식탁에는 볶은 닭 한 접시가 빠질 수 없죠. 보통 닭은 달콤하고 맛있지만 쓴맛이 강해지면 먹지 마세요.
호박의 쓴맛은 멜론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가열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증의 경우 구강건조,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피로,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증의 경우 복통, 설사,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멜론을 요리하기 전에 작은 조각을 잘라 핥아 맛을 보세요. 쓴맛이 나면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쿠쿠르비타신은 껍질과 씨앗에 농축되어 있으며 껍질과 함께 요리하면 중독 위험이 높아지므로 먹기 전에 껍질과 씨앗을 벗기고 완전히 조리해야 합니다. 카사바 수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지만 직접 만들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조리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생카사바에는 2가지 시아나 배당체, 리나마린과 로타오린, 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가수분해 시 독성이 매우 강한 청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카사바를 150에서 300g만 섭취해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독 위험을 줄이는 핵심은 해독과 탈시아나입니다. 먼저 카사바를 가공할 때는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카사바 껍질에는 시안 대당체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량의 물에 며칠 동안 담가 두어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뚜껑을 열어 끓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안산이 증기와 함께 증발합니다. 그러나 가공된 카사바조차도 적당히 섭취해야 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잔류독소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두는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유독할 수도 있습니다.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콩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국소적인 울혈, 부기, 출혈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녹두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통, 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예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2가지입니다. 재료의 모양과 맛이 이상하다면 예를 들어 특이한 쓴맛, 떫은 맛, 신맛이 있거나 색깔이나 모양이 눈에 띄게 변했다면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트거나 점액이 나오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 의심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음식은 섭취 전에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조리할 때마다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섭취 전 손을 씻고 조리 도구를 소독하고 날고기와 상추는 따로 자르고 음식은 끓을 때까지 익힌 후 1에서 2분 더 익히고 남은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보관하면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